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 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방금 문을 닫은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분석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한 그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돌파구, 해결책, 또 해법까지도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엔 우리 멘토님과 함께하는 투자 강의 시간도 마련돼 있죠.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 50분 동안 말끔하게 깔끔하게 풀어가시고요. 다채롭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까지도 더불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은 어땠을까요? 시장 점검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국제 유가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제 유가가 10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다시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업종별로도 살펴보면 AI 오늘도 잘 가졌고요.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 시세를 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응하기가 결코는 쉽지 않았던 수요일장 마감 지수도 바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종가는 전장 대비 0.73% 하락해 2,563.3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살펴보면 전일 대비 0.38% 소폭 내려간 917.95포인트로 양시장 낙폭을 키워가면서 장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투자의 정글에서는요, 어김없이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 또 헤쳐갈 수 있는 기법, 우리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저희 투자의 정글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차트의 신,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우리 대표님은요, 차티스트라는 필명 그대로 정말 차트 하나를 바탕으로 수익의 매직을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특기, 돈의 흐름을 예견하는 선견지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정말 차트에 의한 그러한 차트로 보는 수익의 매직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종목의 상승 모멘텀 캐치는 물론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차트를 분석하고 간파하면서 강하고 탄탄한 종목들만을 쏙쏙 뽑아주십니다. 특히 상한가 종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포착해 주시기 때문에 찍으면 상한가 해서 찍상이라는 수식어도 갖고 계신데요. 개별 이슈 속에서 각각의 모멘텀을 받고 움직임이 나왔던 이 최근 장세 속에선 어떠한 종목들이 강했을까요? 그 결과 우리 전문가님의 공략 종목을 통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문가님의 타이틀 그대로 정말 키포인트는 당일 포착 및 공략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다라는 점일 텐데요. 이틀 전,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짚어주시고 공략했던 종목들이 아니라 그날 바로 짚어주신 종목들이 또 그날 바로 상한가로 직행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포인트일 텐데요. 대표님이 언급해 주셨다라고 하면 이처럼 급등, 폭등을 넘어서 상한가를 터치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락폭을 점점 키웠던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8%의 급등이 나왔던 노을과 더불어서 또 상한가로 직행했던 시큐레터 이러한 두 종목 강하고 탄탄한 종목을 또 여러분께 안겨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정글 방송 시작 이래로 당일 공략한 상한가 종목들이 이젠 총합 170종목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특히 지난달에는 30개의 상한가 종목을 더해주셨습니다. 이제 9월에는 또 어떠한 몇 개의 상한가 종목을 짚어주실까요?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이러한 강하고 탄탄한 종목들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드리는 방법 따라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얼른 가져오시고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이거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이용하셔서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4시 50분까지 입장문 활짝 열어드리니까요. 시간 안에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내 종목 상태가 심각하다,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의 종목 상담 코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신 다음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차트의 언어도 배우실 수가 있고 또 차트 공부도 더불어서 배워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요일 투자의 정글도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렛츠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함께하는 차티스 김진영입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상한가 종목을 또 매매를 또 해보았는데요. 자,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매일 미인주는 발생을 하고요. 우리는 그 미인주를 콕 집어가지고 매매를 하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 결과치에 대한 거 뭐 데이터로 다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신뢰도로 가지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큐레트라는 종목을 상한가를 잡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제가 작년 12월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한 9개월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한 달 거래 20거래일 평균을 잡는다 치면 180거래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개월 정도 함께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노란톡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매매할 종목, 당일 공략한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상한가 관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토탈 170개 종목입니다. 오늘 노을은 상한가를 못 갔어요. 애석하게도 28.88%까지 상승하고 마감을 했고요.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딱 찍어주는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28.88%면 상한가에 가깝다라고도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는 이러한 예쁜 종목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최근에 오르락내리락 난리가 아닙니다. 뭐 최근에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그만하고 인하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딱 생기다가 갑자기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어떤 거예요? 5일간 회의 취소습니다. 뭐 감산에 대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감산 협의를 유지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뽕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이거 뭐지? 그럼 뭐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의 압박이 오요. 다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요. 올해 초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자, 시장 자체는 앞으로 2023년, 24, 25, 26, 27, 28년까지 해가지고 3, 4, 5, 6, 7, 27년까지네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아마도 5년 동안은 시장이 지난 2021년, 2021년 또 이렇게 상승했었던 그런 상승장을 다시 오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약 5년 동안은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오르락 내려가는 박스 레인지를 만들어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러한 박스 레인지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이슈가 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금리, 그다음에 고용, 그다음에 물가, 인플레이션 관련한 이 세 가지 인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날은 야 금리 인하할 거야, 괜찮네, 야 인플레이션 좋아질 것 같아, 둔화되는 것 같아, 괜찮아지네, 괜찮네, 갑자기 유가 빡 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어, 인플레이션 다시 또 진행될 수가 있을 것 같아, 소비 심리가 또 위축이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거시경제에서 논하는 이러한 이 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어떤 주간은 좋은 뉴스, 어떤 주간은 또 나쁜 뉴스,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이제 핑퐁 치는 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걸 제가 2023년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거는 반복이 됩니다. 보통 10년 주기 사이클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사이클을 반복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 있어서 자, 시장은 그 시장의 상승 하락을 대변하기 위한 이벤트를 얘기할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이벤트를 빠날빤짜입니다. 빠날빤짜. 근데 그 안을 큰 그림을 이해하고 그럼 내가
작금의 시대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될 것이냐. 자, 방망이를 길게 잡고서 매매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느 날 확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다른 아이가 빡 올라갑니다. 요즘에 시장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AI가 올랐다가 로봇이 올랐다가 2차 전지 올랐다가 바이오가 올랐다가 뭐 갑자기 초전도체가 나오질 않나, 갑자기 맥신이 나오질 않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자, 이러한 이슈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뭐예요? 섹터별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큰 돈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지금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섹터의 메인 종목들을 주구장창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이라고 하는 건요, 큰 그림에 있어서의 그 아이가 주도하는 모양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뒤쫓아서 가는 게 종목들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큰 그림을 이해하고 이러한 시장에서 내가 어떠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좀 명확한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나는 좌지우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지금 저처럼 당일 공략해 가지고 상한가 빡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측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170개 종목을 매매합니다. 오늘은 제가 시큐레터라고 하는 종목과 노을이라는 종목을 맨 하단에 보이시죠? 종목을 매매했는데 매매한 포인트를 보여드릴까요? 자, 실제 방송 화면이에요. 제가 매일 오전 9시에 공개 방송을 열어놓습니다. 공개 방송의 모양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자, 좌측에 차트가 있고요. 우측에는 실시간 검색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측에 보면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9시 시점을 놓고 본다면은 이러한 종목들 9시 반이 됐다. 그럼 거기에 지금 올라온 아이들, 이 아이들이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종목들만 매매해도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송 화면에 잡힌 종목은요, 노을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노을이라는 종목. 이 노을이라는 종목 제가 오전 9시에 공개 방송을 오픈하면서 8시 한 55분 정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공략할 종목이 노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오른다 아니면 내린다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식은 선물과 달리 주식이 올라와야지, 주가가 올라와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주가가 진입했었을 때 주가 빵 올라올 수 있는 아이만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오늘 노을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금일 공략주 노을입니다. 이건 제가 오전 8시 55분, 56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을 딱 열어놓고 마이크를 붙잡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 오늘은 노을이라는 종목을 매매해야 돼요. 대표님 어저께 노을 상한가 갔는데요. 여러분들 어제 노을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갔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죠. 무섭죠? 근데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매수한 아이들이요, 매도를 안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어제 매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를 더 올려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빤한 스토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아침에 그냥 시초가 공략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B라고 적혀져 있죠. B자 써있지 않습니까? 바이 포인트예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거를 다른 분한테 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맛있는 과일이 있어요. 그런데 먹지 못할 썩은 과일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겠습니까? 그건 나쁜 사람이죠. 맛있고 예쁜 과일을 같이 먹자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노을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어요. 자, 노을이라는 종목은 상한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동성은요 클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유동성, 시장에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몰려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다고 해서 주가에 따라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 종목 산다 해서 주가 영향 미치지 않아요. 세력들이 알아서 주가를 올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오전 1시 정도네요. 네, 지금 오후 1시인데 1시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359억 정도 터졌어요. 1시까지 해가지고 359억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래 대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사고 팔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전 9시에 저도 똑같이 우리 시청자님과 똑같이 오전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시장가 매수 한두 억가 싸게 산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고요? 주가가 바로 올라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떡합니까? 매수하자마자 딱 5분 만에 매수하자마자 5분 만에 매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S자 보이시죠? 셀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거 작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작게 보니까 조금 몇 퍼센트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들 이 포인트가요, 플러스 10%가 넘습니다.
딱 5분 만에 플러스 10%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주가가 9시 15분에 1,800원까지 20% 넘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눌림 나오는데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눌림목에서 매수를 합니다. 다시 재매수 들어간 거죠. 이곳에서 1차 매수해서 1차 매도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매수해서 주가 빠집니다. 근데 전저점대 지지가 있어서 한 번 더 매수를 더 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가 지지가 되고 올라가기 때문에 쭉 올라가서 오후 1시경쯤 돼서 전고점 근처에 왔길래 매도를 합니다. 매도하고 났습니다. 매도하고 났더니 그 이후 제가 모니터링 안 했습니다만은 방송국에 와서 봤더니 상한가를 찍고 왔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부분에서 10% 넘게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한 거에서 이 포인트까지가 대략 또 한 4%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아이, 미인주를 가지고 우리는 매매가 가능한 거죠. 쉽게 생각하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데이트를 합니다. 네, 소개팅 남, 소개팅 여를 만납니다. 그런데 소개팅한 상대방이 내 마음에 너무 쏙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애프터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오늘 오전에 자, 우리 노을이라는 아이를 소개팅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나서 분위기 좋게 커피 한 잔 마셨습니다.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다시 만나고 싶어요. 자, 2차 약속을 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납시다라고. 그리고 나서 2차 데이트라고 파는 거죠. 여러분들 좋은 종목을 이렇게 뼈를 바를 수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대단히 좋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이 좋아요. 돈이 몰려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라도 살 수 있고 언제라도 팔 수 있어요. 왜? 매도 잔량과 매수 잔량이 항상 빡빡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노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정정해야 되겠군요. 노을은 오늘 상한가를 가진 않았습니다. 플러스 28.88%까지밖에 안 갔어요. 조금 2%가 모자랐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했고, 자, 두 번째로 또, 자, 화면을 보이시는 것처럼, 자, 우측에 실시간 검색에 올라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합니다. 어떤 종목 매매했을까요? 바로 이 종목이에요. 시큐레터라고 하는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근데 시큐레터는 제가 오늘만 매매한 게 아니라 어제도 매매했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자, 시큐레터부터 보시면은, 자, 어제 9월 5일이고 오늘 9월 6일이에요. 근데 시큐레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어제 9월 5일에 시큐레터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만나려고 준비를 했었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검색기에 딱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어제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자, 이평이 수렴이 되면서 다시 발산되는 포인트의 출발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했어요. 어제 11시 30분경쯤에. 그리고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 돼서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여기에서 매도했습니다. 수익 났어요. 근데 아쉽잖아요. 저 아이 분명히 괜찮은 아이인 것 같은데 성격도 좋아. 그래도 기분도 좋게 만들어. 좋은 아이 같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늘 모니터링 했어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갭상승이 나왔어요. 자, 어제 오버나이트였다면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오버나이트를 안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여기에서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자, 공통점을 봐보세요. 어제 매수했던 포인트, 오늘 매수했던 포인트 어떻습니까? 똑같은 포인트예요. 이평이 수렴이 돼 있죠. 이동평균선이 수렴돼 가지고 발산하기 위한 과정. 제가 주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활주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앞에 활주로 이제 위에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비행기가. 자, 여러분들. 비행기 이륙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랜딩 기어 바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륙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비행기라고 하는 건 이륙하기 전에 관제탑에서 자, 1번 활주로, 2번 활주로, 3번 활주로 각각 할당을 해주고 순서를 매겨서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도록 관리하죠. 주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오늘 주가가 날아가야 될 아이들이 통통통통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굳이 여러분들 어떤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근데 비행기 타야 되는데 언제 이륙할지도 모르는 비행기를 준비하고 타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티켓팅을 해가지고 바로 부항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행기를 티켓팅해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죠. 내가 어딘가를 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 지금 바로 티켓팅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티켓팅해서 가는 것이지 아니 오늘 날아갈 비행기가 있는데 같은 값인데 오늘 날아갈 비행기가 있는데 굳이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에 언제 갈지 모르는 같은 값인데 그런 아이의 비행기 티켓을
티켓팅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 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팍 올라갈 수 있는, 테이크오프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에 제가 표시가 된 것처럼 제가 이걸 속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매매한 거 그대로입니다. 자동 매매 일지예요. 보시면 이때 비행기 활주로가 준비가 돼 있고 여기서 자 이륙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상대적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터닝합니다. 턴어라운드 포인트예요. 수급이 모이고 매집이 된 포인트예요. 그래서 매수가 됐어요. 그랬더니 부앙 날아가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작은 부분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 가격이 가격 보면 26,000원 언더입니다. 어제 26,000원 언더에서 28,000원 근처에 팝니다. 2,000원이에요. 그럼 10%가 조금 안 되는 7%? 네. 7%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저 부분만 저기 수익이 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그렇지만 상승 추세선을 그대로 만들고 있죠. 상승 추세선 지지받고 있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제가 표시를 한번 해드리자면 자, 정고점에 대한 부분, 자, 추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채널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림이 그냥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자, 어제 출발 포인트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상승 1파, 2파 만들고 오늘 2파 눌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어디까지? 추세 상단까지.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매수가 됐고 그리고 34,450원 상한가 근처의 포인트 아마 제가 플러스 오늘 23%, 24% 정도 올라간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원칙대로 추세선을 그려가지고 고점에 대한 자 하이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데 자 상승 추세선의 저항에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주가가 더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때 22.87%네 종가 기준 현재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33,850원이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상한가 갔어요. 여기서 7% 가까이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미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당일 공략, 당일 상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상한가라고 하면은 플러스 30%가 상한가입니다. 그죠? 플러스 30%가 상한가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자, 주가의 상승률 자체가 플러스 30%인데 30%를 다 먹읍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의 폭에 대해서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자, 배꼽에서 가슴까지만 주식의 명언에 무릎에 사서 어깨 팔라라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있잖아. 배꼽에 사서 가슴에만 팔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매일매일 쌓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 하루에 1%씩만 수익이 난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1년 250거래를 딱 놓고 보면요. 1000%가 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1%의 복리 효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람이 있어가지고 물론 여러분 어떤 종목을 투자해가지고 수십 프로 혹은 뭐 100%, 200%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과 그 아이가 그렇게 수십 프로 혹은 수백 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기에는 대단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성공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기까지는요. 오랜 시간에 대한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또 이 시행착오 과정에 있어서의 내 돈은 오름과 내림을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매매 기준을 얼마만큼 줏대를 가지고 명확하게 그 기준을 만들 수 있는가. 정말 이건요 0.001%에 해당되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매매가 될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라는 거.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자,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은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30% 상승률에서 2%가 됐건 3%가 됐던 이런 부분들 수익낸다면 얼마나 해피하다는 거죠. 물론 오늘은 시큐레터 같은 경우는요. 한 종목 가지고 28,000원에 매수해가지고 33,000원,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0%가 20% 가까이일까요? 28,000원에서 33,000원, 5,000원입니다. 그럼 10%니까 20% 조금 안 되겠네요. 네, 20% 조금 안 되게 수익 났어요. 오늘 좀 많이 난 거죠. 한 종목을 가지고 이 부분, 네, 플러스 한 20% 정도 가까이
예, 수익을 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내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주가가 여러분들 이만큼 올라가는데 오늘은 조금 해피하게 20% 넘게 수익을 냈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이만큼만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먹어도 돼. 앞서 노리란 종목 매매한 거 보셨죠? 자, 나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자, 얘가 28%까지 올라가는데 그 안에 이만큼만 먹으면 되겠다는 거죠. 이만큼이 근데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얘도 10%예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공략해서 수익이 낼 수 있는 이런 수익 모델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매일 트레이닝 가능하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동일하게 매매를 한다면은 자, 여러분들, 대표님 이거 단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단타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단타 아니에요.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어떤 차트를 설명드릴 거냐면은 자,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를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로봇 관련주에 대한 부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는 지난달부터 시작했죠. 지난달 8월 달부터 말씀드립니다. 8월 달에 자 9월 달에는 무조건 로봇 섹터를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대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얘기 드렸고 자. 뭐 당연히 두산 관련한 종목도 물론 들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왜 이야기했느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분차트에서의 진입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똑같이 보겠습니다. 자, 상승했죠. 조정했죠. 상승했죠. 조정했죠.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채널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보이실까요? 여러분들 타임 프레임을 분차트에서 일봉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스윙이 되고 중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진입하는 타이밍 자체는 여기가 1차 포인트가 되는 거고 여기가 2차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노이라는 종목을 오늘 하루 동안 매매한 포인트 1차 포인트, 2차 포인트를 보시면 같은 자리. 시크레터거든요. 시크레터 어제 매매한 자리와 오늘 매매한 자리를 보면 이게 시크레터 어제 매수한 자리가 이 자리고요. 그리고 8월 말 이 포인트가 시크레터 오늘 매수한 자리예요. 타임 프레임만 분차트에서 일봉으로 바꿨을 뿐이지 매매 기준에 대한 부분은 달라진 점 단 1도 없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투자의 정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는 전업 환경을 갖고 있고 짧은 매매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타임 프레임을 분차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직장인이야. 혹은 전업 환경이 되지 않아서 나는 항상 차트를 볼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타임 프레임 자체를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을 보고 접근해서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질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참고로 데이 트레이딩이 중기, 장기보다도 수익률은 1.5배, 1.6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정확한 기준을 매매했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즐겨 하기 때문에 또 환경 자체가 전업 환경이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걸 즐겨 해요. 내가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가지고 잠을 자서 다음날 어떻게 될까 불안함에 대한 부분은 별로 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미인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데이 트레이딩 즐기는데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립니다. 타임 프레임을 내가 짧은 타임 프레임을 볼 것이냐 긴 타임 프레임을 볼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단기 트레이딩이냐 중장기 트레이딩으로 나눠지는 것이지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다. 이게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또 공략했던 상한가 종목에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자, 이후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 가지고 자,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가져야 될지 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요. 이후 시간 4시 50분까지 해서 매매 전략을 제가 또 짚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으로 카메라를 찰칵하고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이륙 준비가 완료된 비행 직전에 그런 날아가는 종목들 결코 멀리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있었고요. 내일도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나타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도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대표님과 그런 종목들 함께 발굴해 내시면서 수익을 착착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단에 틈틈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고민을 뻥 뚫어버리는 시간 볼 텐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한미사이언스 문의를 주셨습니다. 37,000원에 진입하셨고 비중은 10% 담고 계십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 시나리오를 세워가면 좋을지 우리 대표님의 시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한미사이언스 37,000원 매수가를 갖고 있는데 좀 지금 손실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차트를 두 개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 차트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종목에 세력이 들어왔고 그 세력이 주가를 드라이브 하기 위한 의지가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한미사이언스에도 핸들링하는 세력들의 심리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딱 보이시는 이 한미사이언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개 제가 같은 타임라인에다가 두고 설명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위에 있는 아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이 아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아래에 있는 게 한미사이언스예요. 자, 근데 봅시다. 함께. 자, 주가가 올해 3월 달까지 주가 쫙 올라간 거 확인되시죠? 쫙 올라갔어요. 그쵸? 제가 참고로 올해 1, 4분기는 블루칩, 우량주 쪽으로 섹터의 종목을 매수하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한미사이언스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합니다. 똑같이 주가가 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가 반등을 합니다. 언제? 8월 달에 똑같이 반등합니다. 보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한미사이언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종목이에요? 서로 같은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움직임이 동일하죠. 자, 그런데 최근의 장세가 달라졌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트리거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미사이언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흐름이 핸들링 자체를 올해 1, 4분기, 2, 4분기 지나면서 같이 핸들링 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3, 4분기 넘어가면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미사이언스는 매집을 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게 아니라 손을 놔버리는 구간을 넘어간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 번 더 주가를 신고가를 만들고 부양하기 위한 그런 구간을 바뀌었어요. 그거에 대한 시그널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 뒷단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두 개의 연관성을 보셔야 하는데 제가 이곳에다 그림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잔 하나 그려볼게요. 커비드 핸들 요렇게. 자, 보이실까요? 자, 요러한 커피잔이에요. 보이실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기에서 손잡이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미사이언스는 어떻습니까? 고점을 더 낮춰버리면서 무슨 일이 벌였어요? 손잡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손잡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력이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요. 이 부분을 잘 봐보십시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주가가 올라갔어요.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전고점까지 와요. 근데 다시 눌림이 옵니다. 근데 이 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이 고점을 넘길 때가 우리는 손잡이를 만든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이 구간을 넘어간 자리가 바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미사이언스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 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올라왔는데 밀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비교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위에 저항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미사이언스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선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뭐냐? 48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480일 이동평균선은 2년 동안의 평균 주가 흐름이에요. 그랬더니 주가가 보시면 알겠지만 4월 14일 날 고점에 두들겨 맞는 포인트 보이시죠? 그리고 이번 8월 초에 두들겨 맞는 포인트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2년 평균 흐름, 2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더라도 이거는 기술적 반등 영역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정확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를 뚫고 떨어지고요. 여기를 뚫지 못하고 떨어지죠. 제가 또 말을 실어냈군요. 뚫고서가 아니라 뚫지 못하고 떨어지고 뚫지 못하고 떨어지고 이게 뭐예요? 저항선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미사이언스는 뚫지 못했다라는 거야.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고점을 갱신하면서 뭐예요? 올라가는 신고가 흐름으로 넘어간 거죠.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같은 패턴을 가지고서 우리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미사이언스 다 같은 기준으로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현재 포인트는 이 아이가 8월 달에 이후에 조정을 하고서 턴어라운드하는 조정을 하고 턴어라운드를 하는데 이때 자 얘는 장대 양봉으로 주가 올라왔지만 이 아이는 장대 음봉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락 쪽으로 기운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다 해서 아주 뭐 주가가 다 떨어질 거냐 이건 아니고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셔야 될 거는 37,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자 수익권에서 못 파셨어요. 좀 아쉬움이 있죠. 근데 또 이걸 길게 보시면은 자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딱 해볼게요. 보이시죠? 아직 이 저점 훼손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또 어수선한 구간을 넘어갈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 당연히 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또 2차 전지, AI, 로봇 관련주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는 개별 종목이 아니고서는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수상할 때 이런 아이들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 단 이 추세선이 지지가 되면 괜찮다. 지금 가격을 놓고 본다면 3만 원대 정도에 대해서 손절 라인 딱 잡고 계시고요. 3만 원이 깨지면 일단은 대피. 그리고 3만 원 다시 올라타면은 재진입을 해야 돼요. 손절후 재진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또 하나 지난 4월 14일 날 넘어가지 못한 고점 그 다음에 8월 첫째 주에 넘어가지 못했던 고점 보이시죠? 여기와 여기를 그대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게 9월달, 10월달, 11월달 지나가면서 자 3, 4분기, 4, 4분기를 넘어가는데 이 아이가 자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되면 이 뒤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의 횡보로서 추세 라인을 밑으로 내려와서 추세선이 마중 나와서 돌파하는 자리 혹은 빠르게 올라가고자 할 때는 저 라인에서 기간 조정이 덜 됐는데 가격 조정으로 그냥 가격으로 돈을 돌파하는 라인이 나왔을 때는 37,000원 매수가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기에서는 네, 그대로 물량을 확 실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왜? 한 번 찍어보고 두 번 찍어보고 넘어갈 때 우리는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터지는 그러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왜냐고요? 첫 번째 실망했었고 에이, 두 번째 실망했고 에이, 세 번째 A가 아니라 빵 갑니다. 근데 그때 학습 효과에 의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A 하면서 던져버리죠. 근데 그게 진짜 가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투고, 쓰리고 여러분들 우리 네, 동양화 보실 때 있지 않습니까? 원고, 투고, 쓰리고는 네, 곱하기 예, 2배죠. 예, 맞죠? 기억아시죠? 결국은 뭐예요? 그 포인트가 9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못 먹어도 9포인트. 원고, 투고, 쓰리고. 쓰리고서는 네, 고 불러야죠. 그래서 2배를 향해서 가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베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기는 추가 물량을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물량으로 또 등락률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나온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진단과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내 보유 종목의 상담이 필요하다, 차트 상태의 점검, 또 분석이 필요하다,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4시 50분까지 신청 내용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진님께서 문의 주신 동성케미컬 5,0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 오늘 약 1.4%의 내림세를 보였고 또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수익으로의 매도의 전환이 가능할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나리오 세워보겠습니다. 자, 동성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 8월 21일 날 한번 장대 양봉이 올라온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뭐 1,500만 주 터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요. 자, 여러분들 동성케미칼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분이 어떤 이벤트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지는 개인적으로 서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십시오. 왜 이런 걸 제가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본인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관심 있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보다도 그럼 동성케미칼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동성케미칼을 보시면 여러분들 거래량의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 좀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래량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봤자 오늘 하루 종일 왼종일 하루 거래 대금이 22억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하루 종일 거래 대금이 22억밖에 안 됩니다. 예, 뭐 껌값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아이가 이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때 평상시 평균 거래량이 48,000주입니다.
자, 보시면 48,000. 이거 바닥에 있는 거 보이시죠? 하루 거래량이 여러분들 4만 주에 4만 주, 10만 주도 되질 않아요. 주가가 4,500원이 평균 정도 보시면 되겠죠. 4,500원에 거래량이 10만 주입니다. 예, 그러면 400만, 4천만 원, 한 대략 한 얼마일까요? 한 평균 20억 미만이에요. 20억 미만이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유동성이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살 수야 있겠죠. 그럼 사게 되면 어떻게 파시겠습니까? 내가 산 물량을 팔 경우에 어떨까요? 호가가 흔들려 버리고 주가가 확 밀려버리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 그래 매집을 하더라도 유동성이 풍부한 아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러분들 마음껏 매집해도 괜찮아요. 왜?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라도 팔 수 있기 때문에. 예, 수억, 수십억이라도 파는데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지금 동성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1,000만 원을 사시겠습니까? 1억을 사시겠습니까? 그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호가가 흔들려 버릴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종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유동성이 떨어진 영역은 관심만 가지세요. 유동성이 살아나야지 우리가 매수 매도를 마음껏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동성케미칼이라는 이 회사 자체는 실질적으로 회사는 대단히 양호 문제가 없는 회사죠. 제가 재무 차트 잠깐 봐볼게요. 자, 이게 동성케미칼의 회사의 움직임이에요. 자, 최근 뭐 2008년도부터니까 15년, 15년 정도의 흐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한번 봐봅시다. 예. 물론 이건 좀 데이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이때만 이렇게 확 떨어졌을까? 이런 부분을 또 우리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물적 분야에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튼 간에 이건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이 회사는 밥벌이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밥벌이 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일까요? 밥벌이를 잘 하고 있어요. 영업도 잘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영업이 당기순이 차 뛰고 포 뛰고 났더니 딱 회사에 돈이 딱 남아 있는 거를 딱 봤더니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주가 자체는 여러분들 자 저점이 대략 한 2,000원 지난 2020년 3월달에 최저점 이때는 뭐 모든 전 종목들이 다 최저점 찍었기 때문에 비이상적인 저점이죠. 이걸 제외하더라도 자 정상적인 과정을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선 하나 딱 그으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보이실까요? 얘가 지금 2008년도에 시초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에 시가 3,500원대입니다. 그럼 여기 선 하나 하면 딱 끝납니다. 선 하나로 3,500원 선에 딱 그으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상단과 하단이 그대로 나눠져 있죠. 자, 상단 영역 3,500원에서 9,400원 딱 보이시죠? 하단 영역 800원에서 3,000원 딱 보이시죠?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는 자, 지난 15년 동안 그냥 알아서 밥벌이 해오고 있고, 그러니까 주가는 그냥 고만고만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얘는 보시면 주가가 강하게 드라이브 걸려고 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얘가 진짜 그렇게 가고자 한다면 이 이후에 유동성이 풍부한 부분이 될 거예요. 얘는 아마도 대주주 지분이 대단히 많이 갖고 있을 거고 유통 물량이 꽉 잡혀서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세력이 흔들려가지 않습니다. 예,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주주 지분 때문에 주가가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역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거 봐보십시오. 지금 최근 뭐 9개월, 10개월 정도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에 아스팔트 껌딱지예요. 그냥 주가가 그냥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대주주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종목은. 주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한 번씩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혹시 갖고 있다면 고마워 땡큐 팔아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보시면 5,04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다행히 그래도 10% 정도 손실 중에 있으신데요. 한 번 더 양봉이 나와준다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4,200원이 깨졌을 때는 앞서 3,50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4,200원 정도에 대해서 손절 라인 좀 잡아야 되는데 물론 아래로 폭이 큽니다. 근데 이 종목은 그래봤자 4,0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버티고 있어도 그냥 여기 손실이 그냥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기도 하는 그런 종목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들고 있어서 좋은 종목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돈이 별로 되지 않는, 그렇다고 손실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그런 종목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 한번 땅 올라온다 그러면은 팔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지금 10%인데 좀 답답함이 있다. 그럼 약손실 주시고 좀 더 강한 아이로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 손실을 보고 계신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또 노을 그리고 시큐레터 이렇게 두 개의 명품주를 추가해 주시면서 함께 하신 분들은 이미 다 받아가셨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급등주들 함께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단의 내용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다음 분은 MMS님께서 문의 주신 딥노이드 매수 가격 28,200원,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13% 급등이 나온 딥노이드, 종목의 차트 상태는 어떨지 대표님과 함께 풀어보시죠. 자, 딥노이드는 제가 참 드리고자 하는 말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 작년부터 얘기한 게 뭐였냐면 세 종목을 얘기했어요. 세 종목. 딥노이드, 루닛, 뷰노. 여러분들. 딥노이드, 루닛, 뷰노. 자, 요 중에 한 종목이네요. 딥노이드. 딥노이드, 루닛, 예, 뷰노. 예, 제가 흘겨 썼습니다. 왜 그러냐? 의료용 AI 쪽의 대장주들이에요. 여러분들. AI 붙었죠. 예, 아주 한번 크게 해먹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루닛과 뷰노, 딥노이드 세 종목을 꼭 보십시오라고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지금 신고가 계속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원칙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딥노이드 이 자리에 대해 가지고 그림을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일단 들고 계세요. 예, 수익 중이시고요. 타겟 프라이스 37,000원 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는 들고 가도 될 것 같은 게 딥노이드의 자리예요. 그건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기준만 말씀드린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하나 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자 뷰노, 딥노이드 차트를 그대로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냐면은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으로 딥노이드처럼 가기 위한 출발 포인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와, 여러분들 대단히 좀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딥노이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 3월 달에 주가가 급등합니다. 그리고 조정했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자,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3월 달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조정했다가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얼마만큼 딜레이 돼 있다? 자, 대략 정도 약 한 3개월 정도 딜레이 돼 있는 자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뒤에 그림 안 보이시죠? 저는 보여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으로 어쩌면 25만 원, 26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와, 여러분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차트가 그래요. 여기다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아까 얘기했죠. 커비드 핸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라운드 바텀을 만들고 주가 조정했다가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고가를 돌파하면서 손잡이를 만들면서 주가 급등하는 영역 말씀드렸죠. 자, 딥노이드가요. 커비드 핸들을 만들었던 고점 돌파 라인이 바로 이때예요. 지난 7월 달이에요.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가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가 15,000원대 중후반입니다. 그때 주가가 날아가서 지금 100% 올라갔어요. 똑같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라운드 바텀 만들고 손잡이 만들고 고점을 넘어갑니다. 15만 원대예요.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었습니다. 어쩌면 3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 아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제가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똑같은 원리를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딥노이드가 왜 제가 37,000원 말씀드릴 수 있느냐? 이 아이를 월봉으로 봐볼게요. 여러분들 딥노이드 잘 알겠지만 이 아이는 2021년 또 8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그때 상장 시초가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34,900원대 그리고 고가가 37,000원대예요. 그래서 위로 우리가 열어놓을 수 있는 가격이 37,000원대까지 볼 수 있다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4시 다시 뵙도록 할게요.